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참 옆구리가 시린 날인데요. 곽상준 부지점장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찍으려니까 참 어색한데 이 어색한 걸 어떻게 부지점장님은 매일 아침마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말씀드리면요. 코스피 시장은 1.3%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은 0.6% 상승을 했습니다. 이 0.6% 코스닥 상승분을 뛰어넘는 코스피 상승분은 아마 삼성전자가 전부 다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빅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퀄컴의 차세대 5G AP 칩인 스냅드래곤 875 버전, 요거를 이제 TSMC를 제치고 전부 다 단독 수주를 받게 되었고요. 이 규모는 한 1조 원대 정도입니다. 9월 초에 퀄컴에게 받았던 수주는 중저가용 스마트폰용 AP 칩이었고요. 이번에 받은 거는 프리미엄 제품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은 건 갤럭시 S21, 샤오미, 오포 등의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이로써 이제 지난번에 CPU 수주를 받았고 IBM으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받은 GPU, 그리고 이번에 퀄컴까지 파운드리 수주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인텔의 그래픽 칩도 받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화웨이의 통신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여기도 이제 미국의 규제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반사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또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SMIC도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수혜는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거리만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점점 실적 전망치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다는 겁니다. 규모는 무려 한 6,600억 원어치인데요. 물론 이렇게 수주받을 걸 전부 다 예측하고 투자한 건 아니겠지만 과거와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훨씬 더 현명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과거와는 정말 다른 패턴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이 재개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8월 말 미국에서 성인 3만 명 대상으로 임상 3상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영국에서도 최종 단계 시험을 진행 중이었는데 영국에서 한 실험 참가자에게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 지난 8일에 임상을 중단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의 안전 확인에 따라서 이번 시험이 재개가 되었고요. 아무쪼록 전 세계인들의 이 백신과 관련된 이 건강 문제가 미국 대선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말 안전한 백신이 효능이 확인이 되었을 때 승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코로나의 공포에 떠는 이 와중에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겠다라고 답하는 그 의도는 당연히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 이전까지 백신에 대한 승인을 강하게 재촉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백신이라는 거는 전 세계인들의 건강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대선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나와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2.4% 올랐고 하이닉스 2% 올랐는데요. 이 외에도 좀 특이했던 업종이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현대차는 기아차와 비슷하게 한 5%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만도는 10%, 그다음에 쌍용차는 상한가, 현대공업 그리고 성창오토텍 같은 자동차 부품업체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에 이제 글로벌 차량 수요가 상승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고요. 리포트도 나왔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2조로 상향한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GV80과 G80 이게 이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받았던 업종은 또 2차 전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그 PNT가 13% 올랐고요. 대주전자재료 9%, 동화기업 14%, 이제 첨보는 8%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는 다르게 당선이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화적인,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이 많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뒤집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혹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중국관, 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은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바이든 후보의 선임 고문인 커트 캠벨
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약탈적 관행을 정확히 판단했다는 인식이 민주당에도 깔려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 미국인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시장은 바이든 후보가 되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에 참 완전히 반대되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가 중국의 번영이 미국의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요. 과거에 이제 중국과 관계 개선에 굉장히 힘을 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더욱 그런 기대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보도로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시 주석이 시장 자유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였고 지금은 중국 지도부의 독재 성향을 확인한 이유다. 시장 자유화 정책을 시 주석이 상당수 번복하면서 미국의 대중관이 바뀌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되어도 관세 정책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중국에 대한 좀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고 그동안 타격을 받았던 업종 그리고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재고가 분명히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M&A 관련된 소식인데요. 엔비디아가 400억 달러의 소프트뱅크로부터 ARM을 인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ARM이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서 삼성전자, 애플, 퀄컴, 하이실리콘,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의 사용료를 받고 파는 회사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ARM의 설계를 바탕으로 모바일 AP칩을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의 90%를 이 ARM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죠. 네, 엔비디아가 어떻게 인수를 했느냐? 인수 방식을 말씀드리면 소프트뱅크에 215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지급을 하고요. 120억 달러의 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 ARM의 실적에 따라서 50억 달러의 규모의 현금 또는 주식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과거 8월 말쯤이었나요? 그때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의 M&A 방법 중에 그 언아웃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아웃 제도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때 2조 원 주고 사겠다라고 약속하면 2조 원 주고 그냥 사고 끝이 아니라 향후에 아시아나 실적을 보면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를 이제 언아웃 제도라고 하는데요. 미국에는 이미 M&A 시장에 자리를 잡은 이슈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인수에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만약에 자리를 잡으면 이번에 아시아나 매각이 불발이 된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결이 어느 정도는 좀 되는 모드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M&A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은 이제 바이트 댄스의 틱톡 매각 이슈건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각이 될 줄 알았죠. 지난주까지는. 근데 오늘 아침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오라클이 이제 유력한 인수 후보다라고 기사가 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장 끝나기 전에 속보가 떴는데 오라클한테도 매각을 안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속보가 떴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틱톡이 가지고 있는 이제 중국 원천 기술을 해외로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규제책을 발표를 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회사는 기술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미국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 이게 아마 지금까지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미국 기업의 매각을 안 하고 기술 제휴만 하고 계속 이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게 과연 놔둘지는 참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매도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 10일에 김병욱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공매도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불공정함에 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만 이 공매도를 자유롭게 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공매도를 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 때문인데요. 개인 투자자라고 이제 공매도를 아예 못 치는 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허용은 되어 있지만 전문 투자자라는 요건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전문 투자자 요건은 소득이 1억이 넘거나 아니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5천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금융상품 잔고가 5억이 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전문 투자자로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 주식을 차입해서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규제가 좀 세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 가능 종목 풀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공매도 가능 종목이 한 400종목 되고요. 그다음에 200억 원어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하루에도 5천억, 6천억씩 공매도를 치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른 규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별 논란이 계속 존재해 왔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차입 공매도, 현재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거를 수기 처리가 아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또 이걸 행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여자와 차입자가 어떤 종목을 빌려줄까, 몇 주나 빌려줄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빌려줄까, 여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요. 합의가 되면은 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대차 계약을 증권사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현재는 수기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기라고 하면은 네이트원 같은 채팅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렇게 수기 방식을 계속 사용을 하면 실수나 고의가 입력될 소지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잘못 입력하여지면은 실제 무차입 공매도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서 국내 증시에서 156종목 그리고 400억 원어치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산화는 꼭 필요해 보이고요. 저도 이 정도까지 수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했을 때는 지난번에는 과태료만 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도 한 70몇 억 정도의 과태료만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식 공매도 모델을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는 비율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20%가 넘는데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바로 옆 나라와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신용으로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개인의 신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인의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 요건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소득도 요구를 하고 잔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도 요구를 하는 거일 텐데요.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증권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대주재원을 마련을 하고요. 도매 개념으로 증권사에 공급을 합니다. 오로지 개인의 신용만으로 주식을 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을 위한 대주재원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나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겠죠. 신용 문제이니만큼.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도 이미 자리를 잡은 제도이고 여러 가지 또 보완점 그리고 여러 경우의 수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전한 공매도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매도 리포트, 종목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로 주가가 떨어져야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매도 리포트도 나오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죠. 그 삼성전자가 반토막 나야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리포트를 내면은 이건 아마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제도가 건전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닐지라도 매도 리포트가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그 의미는 당연히 객관적인 분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리포트를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변화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변화는 이제 대주주의 사기나 횡령 같은 사건 이런 것들도 공매도 전문 투자자들한테 바로 잡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미리 발견돼서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공매도라는 게 없으면 사실 그런 거를 경찰이 아닌 이상 미리 발견하려고 굳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정말 멀쩡해 보이지만 사기 사건이라는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내가 먼저 공매도를 친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재밌는데요. 차이나 허슬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이고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벌였던 사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왔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글로벌리 프리미엄 종이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러면 물론 재무제표상에도 매출액이 엄청나게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공장이 실제 갔을 때는 공장 풍경이 어때야 될까요? 전 세계로 종이를 공급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원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사와야겠죠. 그럼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거를 가공하면서 공장을 돌리고 또 완제품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전 세계에 수출해야 되니까 일단 덤프트럭은 막 하루에도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공매도 세력이 실제 그 공장에 가보니까 정말 어쩌다 한 대만 덤프트럭이 보이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공장도 돌아가는지 마는지 별 움직임도 없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관찰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몇 달 동안 그 회사 공장 앞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그 영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도저히 재무제표상에 이 큰 규모의 매출액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공장의 업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공매도를 쳤고요. 실제로 그 회사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미국에 상장된 루이신 커피라는 중국 커피 회사가 있죠. 중국 내에서는 스타벅스보다 매장 수가 더 많았습니다. 한 4,900개 정도까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매장을 확대해가지고 1위 업체에 올랐고요. 현금이 없이 전자결제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 결국에는 분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분식이라는 거를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실제로 풀타임 근무자 92명 그리고 파트타임 근무자 1,400명을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그리고 매장에 엑스맨처럼 파견을 해서 11,260시간 동안 영상을 촬영했고요. 영수증을 25,843장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도저히 이 매출은 합당화될 수 없다. 이거는 사기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에 대한 리포트를 몇십 장짜리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놀라웠던 게 돈을 투자를 하고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 정도까지 풀타임 근무자, 파트타임 근무자 뭐 한 2,500명 가까이를 고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영수증을 뽑아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보고서를 쓴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매도 세력이지만 그래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니콜라일 겁니다. 한창 이슈 중인데요. 공매도 세력들은 이 니콜라 수트럭을 위에 언덕에서 밀었다. 그래서 굴러가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영진은 특별한 대답을 아직까지는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재밌는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때 루이신 커피 사태 때 머디 워터스라는 공매도 세력들이 그 공매도 리포트를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트론이라는 리서치 업체가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 루이신 커피는 정말 제대로 된 회사다. 잘 굴러가고 있고 혁신적인 기업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사기 사건으로 결론이 났고요. 이번에도 시트론이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니콜라에 대한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여기에 시트론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니콜라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이러한 사기 사례들은 이렇게 엄청난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매년 저희가 긴장을 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 3월 달에 이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시즌인데요. 감사보고서라는 거는 그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속이진 않았는지 실제 이 회사의 매출, 회사의 뭐 매출 원가, 이 회사의 영업 환경, 재고 이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사실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는지를 회계사가 검사를 하고요. 이 감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적정하면 뭐 적정 의견을 내고요. 좀 부적정하면 뭐 한정 의견, 심지어는 의견 거절이라는 의견까지 내고요.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뭐 관리 종목 선정되고 상장 폐지까지 가는 사례가 매년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건전한 이 공매도 제도가 좀 자리 잡으면 3월에만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 개정안 발의는 한 발 나아간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밖으로 나가고 여행을 가고 싶고 최소한 국내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오늘 제가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대만에서 한 여행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상품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다 팔려나갔는데요. 매진이 됐는데 어떤 상품이냐? 대만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합니다.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제주도 상공까지 오고요. 제주도 상공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착륙을 하지 않고 다시 출발지였던 대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비행기만 타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지불을 하고 비행기를 탈까요? 당연히 이제 이때까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왔던 이 수요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적인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가 이 대만의 제주도 여행 티켓을 끊는 사람들과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실 거고 하실 건데 오늘부터 2단계가 해소가 되고 뭐 9시 이후에도 뭐 술을 마실 수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이제 백신도 나올 거고 지금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준다면 아마 정상적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 같이 조금만 힘을 내서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타격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혼자 진행해서 어색했을 거고 참 재미도 없었을 거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부점장님과 함께 시황을 쉽고 재밌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